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학자들의 견해를 다루는 이 지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자들의 견해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은 이 고전학파가 나오죠. 자, 우리가 이 경제학에 있어서의 고전학파 시대는 1776년에서 약 1870년 거의 100년간의 이 시대를 고전학파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고전학파에서는 토지, 자본, 우리가 노동이 있는데 이때 토지는 자연이 주어져 있는 물건, 자연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본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인 기계이기 때문에 사용함에 따라 소모가 되죠. 따라서 이 토지와 자본을 우리가 구별하여 고찰을 하게 되는데 이 토지, 노동, 자본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생산에서 이 노동에 대한 대가, 이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 이 지불하고 남은 이 잉여가 토지를 이용한 대가, 이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로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진데 이 잉여가 우리는 바로 불로 가만히 있어, 토지는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얻는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지대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대는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은 농산물이겠죠. 이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이 고전학파의 학자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고전학파의 학자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전학파죠. 이 신고전학파는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나타나죠. 19세기 후반에서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 1929년 이 시기인데, 자, 이 시기에서는 토지, 우리가 자본, 노동이 있는데 이 토지 자본을 구별하지 않았다. 이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이 생산 요소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대는 이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다. 자, 지대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이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한다.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에서의 지대 이론의 논쟁의 핵심은 이 지대는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인가 비용이 아닌가에 있어서의 논쟁의 핵심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 고전학파의 경제학자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입니다. 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차의 지대설이죠. 자, 리카도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우리는 뭘로 보느냐. 자,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우선은 이 영국의 농업용 토지의 이 시기에 있어서 이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비옥한 이 토지가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다. 이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이 바로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그리고 토지에 노동력을 투입을 하면은 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은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총 생산량의 증가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수화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다? 우리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의 이 비옥도의 차이, 자, 토지에 있어서의 이 비옥도의 차이가 이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면서 이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학자가 니카도다. 그럼 비옥도가 동일하면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는 동일해야 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즉 니카도는 위치 문제를 경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형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니카도는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의 차이에만 중점을 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등지라고 하죠. 자, 우등지에서의 생산성에서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우리는 열등지라고 하는데, 이 열등지 중에 열등지를 최열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열등지가 우리는 한계지라고 하죠. 한계지. 자, 이 최열등지를 기준으로 하죠. 왜냐? 우리가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이 경작되고 있는 토지에 있어서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가 바로 최열등지인 한계지입니다. 자, 생산성이 가장 낮은 이 토지를 기준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토지인 우둥지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니카도죠. 두 토지의 생산성의 차이만큼 지대를 지불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계지에서는 이 시장에서의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윤이 없죠. 자, 이윤인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자, 근데 칼 막스죠. 칼 막스 또는 존 스튜어트 밀 이런 학자들은 우리 절대 지대설을 주장하죠. 절대지대설인데, 절대지대설은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의 차이와는 무관합니다. 무관하게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토지가 사유화가 됨에 따라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아무리 한계지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된다.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죠. 자, 27회 시험에 출제했었고 19회 시험에도 우리가 박스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튀넨이죠. 자, 튀넨은 이 1826년 이 고립국 이론이죠. 우리는 폐쇄 경제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인 고립국 이론을 통해서 입지 교차 지대설을 주장을 하죠. 자, 튀넨은 니카도의 이론. 자, 이 니카도의 이론에다가 뭐를 하냐?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이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세운 학자가 바로 튀넨이죠. 위치 지대설을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튀넨은 이 시장에서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죠. 이 중심지인 시장을 말하죠. 중심지인 시장인데, 자, 이러한 지대 지불 곡선, 이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 바로 한계 지대 곡선이다. 자, 한계 지대 곡선은 이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역선형 함수죠. 우하향하는 마이너스 기울을 가진 선형은 직선이죠. 역선형 우리가 함수를 우리가 의미합니다. 자, 이때 중심지에서 이 정도 거리가 떨어졌을 때 지대는 0이죠. 제로.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이 거리를 한계진데 이 점을 지나서는 지대가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안에서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지 안에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진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전략되는 수송비가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튀넨이다. 그래서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이때 농업용 토지가 A에 있으면은 A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하게 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한 만큼 수송비가 전략되죠. 그 전략되는 수송비를 이렇게 지대로 지불합니다. 그래서 비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많이 전략되죠. 많이 전략되니까 지대는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A, B 두 농업용 토지의 한계지로부터 거리의 차이에 따른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에 있어서의 차이가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죠. 이 한계지로부터 A, B 두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 자, 그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의 차이가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지대 이유는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 자, 생산물 가격에서 거래량을 곱해주면 매상고가 되겠는데 이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그리고 수송비를 우리가 빼면은 지대가 되죠. 그래서 이 지대는 다시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그리고 이 단위 거리는 1km입니다. 단위 거리당 수송비에서 거리를 곱해주면 수송비가 되겠죠. 요거는 수송비입니다. 이때 거리는 X축, 지대는 Y축이죠. 자, 그때 이 점이 Y절편인데 이 Y절편이 바로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이것이 바로 Y절편. 이게 바로 Y절편이고 그러면 이게 바로 기울기죠. 어느 게 기울기? 이게 바로 기울기다. 이 기울기가 바로 단위거리당 수송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단위거리당 수송비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우측으로 회전 이동해서 한계지가 더 외곽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우선 확인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튀넨의 이론이죠. 튀넨. 그래서 튀넨의 입지교차지대설, 위치지대설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지대와 준지대가 나오는데 경제지대, 준지대와 관련해서는 신고전학파인데 이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알프레드 마샬이죠. 자, 마샬은 준지대죠. 준지대는 단기에 위치가 고정된 토지 이외에 이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 이 고정된 이 생산 요소인 기계나 기구 등 이 고정된 이 생산 요소에 대한 이 대가가 준지대라고 보고 장기에는 생산 설비를 확장,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에는 모든 생산 요소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준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학자가 마샬. 자, 마샬의 준지대의 개념이죠. 자, 두 번 또 최근에 출제가 된 내용이죠.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마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고전학파는 또 요 얘기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바로 균형이죠. 균형. 자, 그런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인데 생산 요소를 이만큼 공급한 나는 최소한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시장에서 균형 가격만큼 받으니까 이만큼의 불로소득을 얻죠. 또 이만큼 공급하면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시장에서 받아야 되기 이만큼 최소한 받아야겠지만 시장에서 균형 가격만큼 받으니까 이만큼 불로소득. 균형 거래량까지 계속 우리가 세밀하게 하면 이 빨간 부분의 면적이 나타나는데 이 빨간 부분이 바로 불로소득인 경제지대인데 이 경제지대를 이탈리아 학자인 파레토란 학자 이름을 따서 파레토 지대라고 합니다. 파레토 지대, 불로소득이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이 생산 요소를 이만큼 공급하면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이 바로 이 전용 수입인데 이 전용 수입은 생산 요소에 있어서의 기회비용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산 요소 공급의 탄력성이 이렇게 기울기가 공급이 급할수록 뭐가 증가한다? 경제지대는 증가하고 전용 수입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 전체가 다 뭐가 돼? 불로소득인 경제지대죠. 그래서 이 경제지대는 바로 이 총수입 자체가 경제지대가 되고 이때는 전용 수입이 제로가 됩니다. 자, 이것을 우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데 이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 얘기는 바로 신고전학파의 이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